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이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민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학은 암기가 우선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수학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의, 용어, 기호를 외워야 합니다. 둘째, 공식, 정리를 외워야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문제 풀이법. 문제 유형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고 난 뒤에 이제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수학자들이 수학을 연구하는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정의, 용어, 기호를 왜 외워야 할까요? 사실 수학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시작한 학문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수학적으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정의 위에 수학적으로 논리적 추론을 쌓아 올려서 또 다른 수학적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수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정의,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의, 용어, 기호는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셋을 나타낼 때 이렇게 3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3개에다가 5개를 더한다 라는 이 더하는 기호도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등호, 이것도 외워야 되죠. 그래서 결론이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점이라는 것을 배우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길이나 크기가 없고 단지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가면 오차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사값 빼기 참값을 오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차이라는 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정의, 용어, 기호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문을 하나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의 소인수의 집합은 이렇게 물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지문이 1, 5, 25, 5, 25, 1, 5, 25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이 소인수라는 용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인수라는 용어를 알기 위하여 소수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수란 무엇입니까? 바로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인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수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인수 또는 약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인수라는 말은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 즉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25의 소인수는 5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소인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25는 합성수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면 이렇게 소인수 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이나 정리를 외워야 하는데요. 이 공식이나 정리를 외우는 이유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나 정리를 모르고 있다면 그 공식이나 정리가 유도되는 방법 그대로 문제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공식이나 정리를 외우고 그냥 써먹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7, 8이 56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구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우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7개씩 8줄의 동그라미를 해서 그 동그라미를 모두 헤아려서 56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구단 같은 공식들은 외워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7이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 전체가 6이라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그 대각을 그 옆의 변의 길이의 비로 나눈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7대 5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2분의 7, 이거는 12분의 5. 그러면 6에 대하여 12분의 7은 2분의 7이고 6에 대하여 12분의 5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워서 이 길이들을 찾아낸다면 대단히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증명을 해서 이 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운 학생들, 고등학생을 포함하여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은 채 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외워놓고 써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의 성질은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흔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외워놓으면 고등학교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이나 정리를 어디까지 외워야 할까요? 과거에 말이죠. 9구단을 10구단까지 외우는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만 외우면 충분합니다. 뭐 11단, 12단 이런 것들은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정리나 공식을 외워야 할까? 바로 어느 선까지, 즉 여기까지는 외우고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 선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문제풀이법, 문제 유형을
외워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법이나 문제 유형을 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절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한히 많은 시간 속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적용시켜보고 또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결국 대단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는데 결국 그 푸른 문제의 유형, 풀이법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써먹죠. 그죠? 예. 또 그리고 이 문제 풀이법이나 문제 유형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모든 수학 문제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적용시켜야 하는 점, 그 포인트를 한 가지 이상씩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풀이법이나 문제 유형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면 그 포인트를 빨리 찾으니까 빨리 정확하게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정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설을 보고 풀이법을 적어보고 이해하고 난 뒤에 그 유형을 암기하는 것이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한 문제 푸는데 쓰여봐야 효과는 거의 같다는 말이죠. 이제 제가 이 문제 풀이법,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자,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는 방법의 경우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고 물을 채울 수는 없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이 문제 풀이법이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문제 풀이법이 있습니다. 즉 1번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것은 1번과 1번으로 같은 것으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습니다. 3번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1, 1, 2, 3, 3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이 세 개의 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는 방법의 수는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6팩토리얼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누게 되면 이제 90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라는 문제풀이법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흔한 문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큰 사각형 내에 사각형이 몇 개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학생 문제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형에 별을 하나 그려놓고 이 별을 포함하는 사각형은 몇 개이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는 일견 같은 것 같지만 생각하는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 별이 들어있는 사각형이 몇 개인가 하는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에서 뽑아온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이 전체에 있는 사각형은 몇 개이며 이 별이 들어있는 사각형은 몇 개인지 풀어보십시오. 풀이는 다음 시간에, 즉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풀이법이나 문제 유형을 외우라 그랬는데, 대개의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를 일단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보라 그러죠. 왜 그러면은 뭐 대놓고 다 답을 보고 문제를 풀고 외우면 되지 일단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외우고 있는, 즉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풀어보면 여러 가지 수학 지식을 암기하고 있었던 것을 이 짜맞추고 적용하는 연습을 함으로 해가지고 논리적 사고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학의 암기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되어서 연관된 상황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때 더 정확하게, 더 오래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스로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한계는 10분에서 15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풀어보고 안 되면 답을 보는 것입니다. 안 되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고 난 뒤에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수학의 이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수학적 지식을 짜맞추어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암기해서 알고 있으십시오.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지식을 내가 암기하고 있다면 새로운 논문 하나 발표 안 해도 나는 최고의 수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수학을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많은 수학 논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수학은 논리학의 최고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학은 암기 우선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 가지를 먼저 암기하고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최고의 수학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암기 우선 수학 공부 방법을 제가 무슨 찾아낸 발명해낸 비장의 비법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알게 모르게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 수십 년 전부터 암기 우선 수학 공부 방법을 말해온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단지 수학을 전공한 선생으로서 그분들의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 시켰다고나 할까요?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의나 용어, 기호를 외웁시다. 공식이나 정리를 외웁시다. 그리고 문제풀이법, 문제 유형을 외우고 나서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017-507-8088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수학을 왜 배우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